안녕하세요. 인생 그 자체가 드라마틱했던 30대 여자입니다. 인생 자체가 드라마틱했다고 말씀드린 것에 있어서는 제가 그 주인공이라기보다는 제 주변 사람들이 참 인생을 드라마틱하게 살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저의 형님이었던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자기 인생이라는 그 드라마 안에서 스스로를 악역으로 몰아두고 비련의 여주인공이라고 착각한 채로 살아온 저의 형님. 그 여자 한 명 때문에 온 집안이 아주 쑥대밭이 되었었거든요. 얼마나 온 집안을 헤집어 놓았는지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시작되는 제 이야기에 귀를 쫑긋 집중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동서, 동서는 내 편이지. 이 시댁이라는 곳에서 우리 둘이 편을 안 먹으면 너무 외롭지 않겠어? 동서는 그러니까 내 편 해줘야 해. 알지? 나도 무조건 동서 편 할게. 이거는 우리 둘이 우정 다짐하는 거야. 알지? 너는 내 편이지? 라는 소리를 귀에 딱지 않게 들은 건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였어요. 저한테는 말씀드린 대로 형님이 있었죠. 30대 중반에 결혼을 해서 시댁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저와는 다르게 형님은 일찍 결혼을 한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저보다 2살 아래인데도 형님은 결혼한 지 13년 차에 접어든 주부 구단인 사람이었죠. 나이는 저보다 어릴지언정 결혼 선배인 형님한테 저는 이것저것 많이 배우려 했었어요. 형님 역시도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활짝 열었고요. 저희는 정말 잘 지냈어요. 결혼 전부터 자주 만날 정도로 말이죠. 형님네 부부 사는 동네랑 저희 신혼집이랑 그다지 멀지 않아서 주말이면 4명이서 모여 치맥도 하고 사이가 아주 좋았단 말이죠. 저랑 남편이랑 둘 다 결혼 정년기는 지났던 터라 양가 어른께 허락받고 나서는 결혼식 전부터 같이 살았거든요. 늘 밝고 싹싹한 성격의 형님이었지만 형님을 어둡게 만드는 부분이 늘 존재하기는 했었어요. 늘 그림자처럼 형님 뒤를 뒤따라 다녔죠. 그건 바로 임신이었습니다. 아우, 내가 도대체 뭐가 문제라고. 멀쩡히 아이 낳고도 자식 버리고 하는 그런 못된 사람들보다 내가 더 창피할 수 있는데 왜 나한테는 아이를 가져볼 기회조차 안 주시는 건지 난 정말 모르겠어. 형님은 저보다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임신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시험관을 했는데도 단 한 번도 아이가 착상조차 되지를 않았어요. 아기 집도 생기지 않았고요. 그 때문에 형님도 아주버님도 이래저래 마음고생을 참 많이 했었어요. 옆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그 슬픔이 전해져서 같이 울기도 많이 울었답니다. 저는 형님한테 저도 고민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저도 걱정이에요. 나이가 아무래도 나이인지라 생물학적으로는 30대 들어서면 노산인 거니까. 나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말하면 동서보다 저는 더 눈치 보죠 뭐. 어머니가 얼마나 눈치를 주시는데요. 동서도 봤죠. 나한테 막 이약 저약 먹여도 임신 기미도 안 보인다. 한약값 아깝다 하는 거. 맞아요. 형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저희 시부모님은 두 분 다 정말 좋으신 분들이거든요. 다른 건 뭐 하나 못되게 구신다거나 며느리들인 저희를 두고 험담하시는 분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다른 건 다 좋은 시부모님인데 유독 자식, 임신, 손주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예민한 분들이셨어요. 뭐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런 소리를 허구한 날 들으면 사람이 지치잖아요. 아무래도 시부모님 주변 친구분들이 자녀가 다들 저희들 또래니까 손주 자랑하고 하는 게 그저 부러우셨겠죠. 뭐 그런 시부모님을 둔 마당에 나이도 비슷하고 노산이라는 것이라는 공통사가 있어서인지 형님과 저는 급속도로 가까워졌었어요. 나는 동서가 내 편이라서 좋아. 시집 오고 나서 처음으로 우리 남편 말고 내 편이 또 생긴 것 같아서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니까. 저희 형님은 네 편, 내 편 이런 게 좀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시어머니를 혼자 맞서는 게 힘들었는데 이제 제가 자기 편으로 등장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나 봐요. 그러면서 형님은 늘 말버릇처럼 저한테 이렇게 말을 했었죠. 그래도 동서가 있으니까 내 편 생겨서 너무 든든하다. 동서, 나 배신하면 안 된다. 알겠지? 처음에는 어색해서 존댓말하다 나중 가서는 제가 말씀 편하게 하셔라 했어요. 사회생활도 그렇잖아요. 먼저 입사를 했으면 그게 선배인 거죠 뭐.
무튼 그렇게 서로 편하게 지내자고 하면서 더욱이 가까워지면서 저는 형님의 입버릇인 그 내 편이라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친구들 중에도 그런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게 굉장히 진심이었더라고요. 그것도 꽤 심각하게 말입니다. 결혼을 앞두고서 이제 혼수며 예단을 준비해서 시댁에 미리 보냈는데 형님이 그것을 가지고서 저한테 시비를 걸어올 줄은 몰랐어요. 제가 시댁에 예단 혼수 보냈던 그 다음날 형님이 저한테 따로 보자면서 저를 찾아왔죠. 그렇게 형님과 마주 앉아 있는데 형님이 대뜸 저를 보고는 눈물을 또르르 흘리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이죠.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몰라요. 저는 갑작스러운 형님의 눈물에 왜 그러시는 거냐, 무슨 일 있으시냐 물었죠. 그랬더니 저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저 때문에 자기가 너무 서럽고 속상하다고 말입니다. 저요? 왜 저 때문에 우세요? 나는 동서가 나랑 같은 편인 줄 알았어. 그래서 나 정말 나보다 나이가 많은 동서지만 꼭 내 친동생이 생긴 것 같아서 나 정말 온 마음 다해서 동서한테 잘했거든? 그런데 동서가 나한테 어떻게 이래? 아, 저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형님은 시집 올 때 자기가 예단 혼수 해왔던 거보다 제가 좀 더 해온 게 그렇게 싫었다고 하더군요. 동서인 제가 자기보다 혼수랑 예단 잘 해와 버리면 자기가 뭐가 되냐고 하대요. 우리 같은 편 아니었냐고 말입니다. 동서, 지금 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면 동서 정말 못된 사람이다. 아닌 것 같아? 동서 내가 왜 동서한테는 동서는 내 편이라고 내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혹여나 동서가 이런 식으로 나한테 등질까 봐 내가 미리미리 얘기해 둔 거야. 그렇게라도 해둬야 될 것 같아서. 참네. 아유, 이게 무슨 내 편 라이팅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저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형님이 하는 말이 제가 언제고 자기한테 등질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서 자기 딴에 우리는 한 배를 탔고 한 팀인 거라고 세뇌를 시켰다고 하대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배신을 때릴 줄 몰랐다면서 말이죠. 남들이 보면 무슨 제가 형님한테 쌍욕이라도 뱉어서 그거 가지고 질질 짜는 줄 알았을 겁니다. 얼마나 서럽게 울어댔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같은 편이면 서로 이미지 안 깎아내려야지. 왜 자기 배신하냐고 하는데 아, 무슨 초등학생들 싸움도 아니고 저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요. 안 그런가요? 이건 아니겠다 싶어서 저는 서둘러 그 대화를 마무리하려고 형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아유, 형님, 뭐 그런 걸로 울고 그래요. 저는 또 뭐 엄청 큰일이라고. 제가 왜 형님을 배신하고 그래요? 형님 결혼할 때랑 저 결혼할 때랑 물가가 좀 달라요? 그렇잖아요. 어린애를 달래듯이 한참을 달랬습니다. 형님 결혼할 때랑 나 결혼하는 지금이랑 물가가 달라도 너무 다르지 않냐? 형님이 해오신 거랑 제가 한 거랑 별 차이 없는 거다. 그리고 우리 시부모님이 그런 거 따지실 분이 아니지 않냐 하면서 말입니다. 아유, 그런데도 고집은 어찌나 똥고집인지 말이 안 통하는 거 있죠. 뭐라더라?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 동서 정말 치사한 사람이구나. 물가가 변하건 말건 어머니가 가뜩이나 나한테 눈칫밥 주는 거 알아 몰라. 그걸 알면서 그러니? 형님, 어머니가 아무리 임신에 손주에 예민해져 있으셔도 상황을 그렇게 몰고 가시진 않으시겠죠. 그리고 형님, 제가 전부터 드리고 싶었던 말씀인데 어머님이 저희한테 아이 가져라 뭐해라 하시면서 압박하시는 거에 고지고대로 기눌려서 죄인처럼 있음. 그거 정말로 아이 못 낳는 죄인으로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뭐? 동서 지금 나보고 애 못 낳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야? 아, 나 진짜 동서까지 나 무시하는 거냐고. 여러분도 이 대화를 들으면서 정말 속 터지실 것 같죠? 입 좀 다물고 사람이 하는 말 똑바로 이해나 해라 하고 꿀밤이라도 쥐어받고 싶으시죠? 실제로 저 대화를 나눈 저는 저 때 어땠겠어요? 정말 답답하고 열이 받아서 손을 부들부들 떨어댔습니다. 형님은 도무지 말이 통하지가 않았어요. 자기 임신 못해서 눈칫밥 주는데 동서가 이거는 나를 물먹이는 걸로 의도한 것밖에 안 보인다면서 저한테 정말 서운하고 배신자라는 그 말을 거의요 2시간 가까이 했어요. 너는 내 편이 아니다. 그런 게 어디 있냐. 내가 왜 형님을 배신하냐 하는 옥신각신을 한 2시간은 한 것 같다니까요. 정말로요. 결국은 무슨 사춘기 때 했던 우정 맹세하듯 서로 배신하지 않는 의미로 우정링?
그런 거 하자고 하는 형님의 어처구니 없는 제안을 받아들이고 둘이 노상에서 반지 끼고서 겨우 달래서 보냈어요. 와, 저 때부터 제가 형님을 보면서 좀 싸하다는 걸 느끼긴 했었는데 그래도 오죽하면 저 사람이 저렇게 예민하게 굴까 그렇게 최대한 이해하려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형님은 타지에서 수도권으로 시집 온 거라 친구도 많이 없었으니 제가 여러모로 이해해 보려 했었네요. 아마 형님이 외로워서 그런 걸 거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네요. 동서, 내가 사람 제대로 본 게 맞았네? 동서 정말 앞뒤가 다른 사람이다. 어쩌면 이래. 적어도 우리 서로 배신하지 않았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동서가 이럴 수가 있어? 형님, 이거는 배신이고 말고 할 게 아닌 거 아닌가요? 아니, 어떻게 이거를 제가 형님을 배신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저는 그게 더 이해가 안 되네요. 형님이야말로 어떻게 저한테 말씀을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너는 내 편, 나는 네 편이라고 하던 형님과 제 사이가 틀어진 건 저희 부부가 신혼여행을 다녀와서였습니다. 제가 노산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감사하게 허니문 베이비를 임신했지 뭐예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었죠. 저의 임신 소식으로 인해 저희 시댁에서는 저를 거의 뭐 나라고 한 영웅처럼 대했어요. 시부모님은 저를 붙잡고 엉엉 울기까지 하셨다니까요.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없으니 몸 건강히 출산만 잘 하라면서 말입니다. 필요한 거는 뭐든 다 해줄 테니 몸만 잘 챙기라고 아주 지극정성으로 대해주셨어요. 아버님까지도 정말 축하한다면서 그렇게 좋은 말도 많이 해주었는데 그렇게 시댁에서 잔치 분위기가 난 마당에 딱 한 사람, 형님만 저렇게 또 난리였네요. 솔직히 저 때는 저도 좀 서운하더라고요. 그래도 가족이 임신을 했는데 축하해주지는 못할 망정 배신이라느니 자기가 사람 제대로 본 게 맞았다느니 그런 말을 하는데 저야말로 형님 인성이 정말 별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제가 더 서운해야 할 거죠. 형님, 제가 임신 소식 알리자마자 얼굴 표정 싹 굳어지셔서는 제 손목 끌어서 부엌으로 와서는 하신다는 말씀이 제가 배신을 했다니요? 그럼 동서가 배신한 거 아니고 뭐야? 결혼도 우리가 먼저 했어. 그러면 아이도 우리가 먼저 갖는 게 순서인 거지. 동서네는 무슨 짐승이니? 본능만 있어. 그거 조심 못해서 신혼여행 가서 애를 가져와? 그건 아니지. 아, 짐승의 본능에 아유, 아주 단어만 들으면 동물의 왕국 내레이션 틀어놓은 거라고 할 만했을걸요? 형님이 시댁 부엌에서 저한테 저렇게 꿍얼거리는 걸 하필이면 또 저희 시어머니가 부엌 들어오셨다가 들으신 게 아니겠어요? 시어머니는 은근히 형님한테 눈치를 주면서 이야기를 하셨죠. 다행인지 불행인지 형님이 저한테 짐승 본능 얘기 꺼내는 건 시어머니가 듣지 못하셨었거든요. 그렇게 혼자서 나불나불거리던 형님은 시어머니가 나타나자마자 입을 싹 다물고는 딴청을 해댔어요. 그걸 저희 시어머니가 놓칠 리가 없었죠. 여태껏 그렇게 떠들어 놓고서는 뭘 딴청이야. 그러면 얘가 아이 생긴 거를 너 때문에 숨겨야 하니? 그네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된 게 나이가 더 어린 사람은 임신을 못하고 네 말대로 네가 형님 노릇하고 싶으면 그렇게 대접받게 행동을 해야지. 그 축하는 못할 망정 대체 뭐 하는 거냐? 시어머니는 저렇게 말씀을 하시며 저를 대신해서 형님한테 제대로 먹이시고는 저를 데리고 나오셨어요. 그때부터 형님은 우리 동맹은 깨진 거다 라고 스스로를 생각한 건지 자기가 임신이 안 되는 그 화살을 저한테 돌리고 저를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자다가 물벼락 맞은 셈이었죠. 갑자기 형님이 자기 인생이 잘 안 풀리는 모든 걸 저한테 타깃을 돌렸으니까요. 이전이라면 금요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치맥 어떠냐, 다 같이 심야 영화 보러 가자 등등 진작에 연락을 해왔어야 할 사람이 일절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SNS에는 누가 봐도 저를 저격하는 글을 올렸고 말이죠. 두 얼굴, 이래서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지. 나이가 많아서 사람 연맥이는 기술도 높은가 보다. 내 편은 우리 남편뿐. 뭐 저런 글을 말입니다. 자기가 올린 글에 무슨 일이냐고 댓글을 다는 SNS 친구들에게 가족이 아닌 것 같아. 뭐 이딴 댓글이나 달고 아주 지 혼자 피해자 코스프레는 오지겠어요. 그 SNS에 올라오는 글 보는 것도 스트레스이고 뱃속에 아이한테 안 좋을 것 같아서
저는 형님 게시물이 제 SNS에 안 보이게 차단을 해두었어요. 형님도 그걸 알았는지 그때부터는 아예 지 메신저 프로필 상태 메시지 글을 올리더라니까요. 참 집요하죠. 어떻게든 저한테 데미지를 주고 싶어 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점점 더 형님과 저의 사이는 멀어지고 그러다 우리 아들이 태어났네요. 아이 또 첫 아이가 아들이니 시댁에서는 경사났다 난리가 났죠. 정확히 반비례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부모님이 좋아할수록 형님은 더더욱 저를 미워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정확히 그 상황을 이해하시는 걸 거예요. 어쨌든 그러다 형님이 서름을 못 이긴 건지 명절날 술이 이만큼 취해서 난리를 부렸어요. 저도 주세요. 저도 미역국 좋아해요. 저도 미역국 달라고요. 어머님, 정말 이러시는 거 아니죠? 제가 이 집 시집 와서 애 못 낳은 것 빼고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요? 저 이 집 와서 할 만큼 했어요. 얘가 갑자기 왜 이래? 아유, 술 냄새야. 얘 큰애 너는 술을 도대체가 얼마나 마신 거야? 응? 야, 성환아, 네 안 사람 좀 챙겨라. 응? 이거나 나 할 말 많거든. 어머니, 아버님, 저 할 말 정말 많거든요. 저도 입 있어요. 저도 미역국 좋아한다고요. 저도 좋아한다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아이를 낳고 몸을 푼 지도 꽤 되었음에도 제가 시댁에 갈 때마다 미역국을 한 솥을 끓여주셨어요. 여자는 몸을 잘 챙겨야 한다면서 말입니다. 노산으로 나온 산모인데 몸 잘못 챙기면 나중에 너무 고생한다면서 늘 어떻게든 저를 챙겨주려 하셨었어요. 명절에도 시어머니는 당신이 아이 봐줄 테니 밥 편하게 먹어라 하면서 저를 막 챙겨주셨었거든요. 그래요. 형님 입장에서 서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정말 서운했을 것 같으니까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이제 저희 부부가 아이를 낳아서 마음의 여유가 생기신 건지 형님도 잘 챙겨주셨어요. 형님이 좋아하는 잡채도 내주면서 너 좋아하는 거 했다고 먹으라고 하셨거든요. 집에 갈 때 가져가라고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좋아하는 반찬도 일일이 다 챙겨서 담아두신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형님은 제가 먹는 미역국에 꽂힌 것이었어요. 아주 혼자서 쌩 난리가 났었네요. 누구는 애 안 갖고 싶어서 안 가냐고요? 나도 정말 애 갖고 싶다니까. 나도 내 자식 낳아서 사람들한테 축하한다 소리도 듣고 내 새끼한테 엄마라는 말도 들어보고 싶고 나도 어머니 아버님한테 사랑받고 싶다고요. 왜 저는 미역국을 안 주는 건데요? 얘 큰애야. 미역국이 먹고 싶었으면 얼마든지 퍼다 먹었으면 되는 거잖아. 네가 먹고 싶다고 말을 하면 내가 안 줬겠어? 아유, 얘가 정말 왜 이래? 너 그만 울어라, 응? 애 깨겠다. 형님은 시어머니가 내준 잡채에 술을 연신 먹어대더니만 고주망태가 되었고 오열을 하기 시작했어요. 오열을 하면서 저 난리를 치는 통에 저희 아들은 엉엉 울고 난리도 아니었네요. 아이들이 경기 일으킨다고 하죠. 형님이 내는 울부짖는 소리에 그 어린애가 자지러지듯이 울고 아유 정말 개판도 그런 개판이 없었습니다. 형님이 그런 진상적인 모습까지 본 마당에 제가 형님이 더 좋아질 이유가 있겠어요? 오히려 싫어질 이유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좋아질 이유는 단 하나도 생겨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형님과 사이가 점점 더 멀어지는 와중에 제가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지 뭡니까? 저의 임신 소식에 형님이 포기한 듯 했어요. 더 이상 저를 미워할 힘도 질투할 힘도 없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때 가서는 형님이 제 임신을 축하해 주더군요. 내가 그동안 동서한테 너무 못나게 굴었던 것 같아. 언니, 솔직히 나 언니가 너무 부러워서 그랬어요. 술 먹고 그런 것도 언니만 우리 시댁에서 사랑받는 것 같아서 그랬어요. 남편이라는 사람도 언니 임신 얘기만 하루 종일 집에서 하고. 아유, 형님, 뭘 또 언니라고 그래요. 편하게 말씀하시라고 제가 그랬었잖아요. 저도 죄송했어요. 제가 형님 마음 힘든 거 다 알면서도 제가 서운한 감정이 앞서서 어쨌든 형님이랑 이렇게 다시 이야기하게 되어서 좋네요. 동서, 그러면 나 용서해 주는 거야? 저는 자기를 용서해 줄 수 있겠냐며 퉁퉁 부은 눈으로 찾아온 형님 손을 말없이 꼭 잡아주었어요. 그렇게 형님은 제 손을 붙잡고서 한참을 울었죠. 자기가 질투에 눈이 멀어서 너무 못나게 굴었었다며 정말 미안하다고 말입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자기가 진심으로 저의 둘째 임신을 축하해 준다며 매일같이 도시락을 배달해 주기까지 했어요. 갑자기 웬 도시락인지 의아하신 분들이 계시겠죠? 형님이 저한테 도시락을 가져다 줄 수 있었던 것은 형님이 도시락집을 운영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어요. 원래 형님은 전업주부였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부모님이 형님이 이래저래 심적으로 힘들어하는 걸 눈치채시고는 제안을 하신 거죠. 시부모님 당신들이 형님이 스트레스 받는데 큰 일조를 하신 것 같다면서 말입니다. 내가 큰애 너한테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너희 시아버지도 그렇고 우리가 어쨌든 너희가 장남내외니까 너희한테 우리도 모르게 압박을 많이 했던 것 같아. 그건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 아가 어찌되었든 이제 작은 얘네가 애들 둘이나 생겼고 너희한테 앞으로는 부담 같은 거 안 줄 테니까 큰애 너도 이제 마음의 짐 좀 내려둬라. 응? 그러면서 시아버지가 운영하시는 도시락집 분점을 내주셨어요. 형님한테 말이죠. 저희 시댁이 도시락으로 돈을 좀 많이 벌었거든요. 그래서 전업주부로 살아온 형님한테 집안 살림 일 외에 바깥 일을 하면서 바빠져 보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신 거예요. 바깥 일 하면서 바빠지면 우울감도 적어질 거라고 말이죠. 우리도 이제 너한테 아이 가지고 스트레스 안 주겠다라는 말을 연신하시면서 그동안에 미안했던 마음을 분점을 내주는 걸로 표현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형님은 도시락 가게를 하게 된 거였고, 그래서 형님이 저한테 도시락을 매일매일 챙겨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저한테 도시락을 챙겨다 주면서 형님은 꼭 이 말을 빼먹지 않고 했었어요. 동서 주려고 가져온 거니까 꼭 혼자만 먹어. 그리고 데워 먹을 때 꼭 전자레인지로 데워 먹고 그래야 맛있어. 아, 형님, 매번 이렇게 챙겨주시는 거 제가 너무 죄송스러워요. 제가 도시락 값을 내던가 아니면 매장으로 가지러 갈게요. 형님 매장도 바쁘신데 이렇게 오시는 게 제가 너무 죄송스러워서 그래요. 아유, 그런 소리가 어딨어. 내가 더 좋아서 하는 거야. 이렇게 동서 도시락지러 오면서 우리 조카 잘 자라고 있는 얼굴도 보고 뱃속의 조카도 잘 자라나 보고 뭐 그런 거지. 나는 우리 지호랑 땅콩이 내 새끼나 다름없다고 생각해. 나 지금 지호랑 땅콩이 앞으로 적금도 넣으려고 하는걸.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어. 정말로 내가 마음이 가서 그러는 거야. 사람이 정말 마음을 제대로 먹었던 건가 싶었네요. 형님은 저한테 용서를 구한 날 이후로 정말 확 달라졌거든요. 저희 아들 아이한테도 정말 잘했고요. 더군다나 제가 입덧이 아니고 먹덧으로 와서 정말 잘 먹었거든요. 오히려 안 먹으면 속이 메스꺼려서 견딜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니까요. 말로는 형님한테 괜찮다라고 했지만 매일 맛있는 도시락을 가져다 주는 형님이 기다려질 지경이었어요. 형님이 배달해서 갖다 준 도시락은 항상 다 식어 있어서 당연히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너무 고마웠어요. 저는 제가 회사를 다니는 게 아니고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이라 둘째 임신 때는 집에서 일을 봤거든요. 일을 볼 때는 노트북만 있으면 되었으니 늘 집에 있다시피 했습니다. 형님과는 주말 빼고 매일 만나서 집에 있어도 심심할 겨를이 없었고요. 그리고 사건이 일어났던 그날도 어김없이 형님이 도시락을 들고 배달을 왔었어요. 그런데 도시락집에 문제가 생겼는지 잠시 나갔다 온다고 하더라고요. 오는 김에 디저트도 신상 나온 게 있는데 챙겨다 주겠다는 말을 남기고서 말이죠. 그러던 중에 시어머니도 저희 집에 갑작스럽게 방문을 하셨지 뭐예요. 어떠니? 너무 예쁘지? 내가 우리 땅콩이가 딱 생각나지 뭐냐. 핑크핑크한 게 우리 공주님한테 딱일 것 같더라고. 베네 쪼구리가 얼마나 의미 있니? 안 그래? 아유, 예. 그나저나 혹시 뭐 먹을 것 좀 있니? 갑작스레 찾아온 시어머니의 손에는 제가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와 아들아이 장난감, 그리고 제 뱃속에 있는 딸아이를 위한 베네저고리가 들려 있었어요. 이따금, 아니, 자주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저한테 깜짝 선물을 해주셨기에 그런 방문이 당황스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무리해서 돌아다니다 와서인지 당이 떨어진다며 혹시 먹을 게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초콜릿 같은 걸 찾는 줄 알았는데 식은 밥이라도 있으면 자기가 냉장고에 있는 반찬 알아서 꺼내 먹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유, 이 아가, 내가 알아서 챙겨 먹을 테니까 너 그렇게 분주히하지 말어. 네 몸 상한다. 어머니, 저 아직 괜찮아요.
그리고 어머님이 이렇게 선물까지 사다 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이 정도는 하게 해 주세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편하게 해 주시는 시부모님이라고 그래도 어른한테 어떻게 그렇게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으니 형님이 가지고 온 도시락을 데워서 내드렸어요. 몸이 좀 더 가벼웠다면 맛있는 음식이라도 손수해서 드리는 건데 그럴 만한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내민 도시락을 보자마자 기겁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데이셨어요? 아유 어떻게 제가 너무 오래 돌렸나 봐요. 시간 맞게 데운 건데. 아니, 아니. 데운 게 아니라 아이고 얘 너 이 도시락 먹고 있었니? 이째로 그냥 먹은 거야? 그냥 이째 그대로? 네? 네. 전자레인지에 데워도 되는 용기라고 해서요. 심지어 시어머니는 그냥 놀라는 게 아니라 갑자기 소리를 치며 놀랐었어요. 저는 그제야 내가 시어머니한테 플라스틱 도시락 가져다 줘서 그런 거구나 생각이 들었죠. 순간 아차 싶었네요. 왜냐하면 저희 시어머니가 좀 특이하지만 환경운동가로 활동 중이신 분이셨거든요. 원래는 물론 시어머니도 환경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친구분의 영향을 받아서 점점 환경에 관심을 가지시더니 환경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지경에 이르셨거든요. 특히나 제가 아이를 낳고 뱃속에 아이를 또 가지면서 시어머니는 더더욱 환경을 지키는 데 민감해지셨어요. 우리가 환경을 잘 가꿔야 내 똥강아지들이 좋은 공기 마시고 나쁜 병 안 걸리고 살지. 이게 다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해야 하는 거야. 뭐 저런 말씀을 하시면서 특히나 플라스틱 용기 같은 거 쓰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하셨어요. 워낙에 플라스틱 용기에 민감하신 분인지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난리를 치나 싶었는데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니 좀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예상한 것 때문에 화를 내신 게 아니었던 것이었죠. 시어머니는 정말 사색이 되어서는 재차 물어보셨어요. 정말로 이 도시락 이째로 밥을 먹은 거냐고 말이죠. 너 이거 임산부한테 얼마나 안 좋은지 아니? 이런 걸 아휴 이런 도시락을 왜 사 먹어? 이게 뭐가 좋다고?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대체 이 도시락을 왜 사냐고 역정을 내길래 저는 제가 산 게 아니라 형님이 매일같이 가져다 줬다고 말을 했어요. 제가 먹다 때문에 고생을 하니까 형님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가져다 주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한테서 모든 사건의 정황을 듣고는 얼굴 표정이 확 굳더니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팔짝 뛰고 난리를 치면서 아주 형님을 없애버리겠다고 난리를 피웠죠. 이거 아주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 얘 너한테 네 형님이 이거 갖다 준 거 확실한 거지? 그것도 매일? 아이고 내가 집에 사람이 아니라 괴물을 들였네. 어떻게 같은 식구끼리 이런다니. 아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너 당장 병원 가서 나랑 검진하자. 이걸 매일 먹였다는 거냐? 그거 아주 정신 나간 년 아니니?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역정을 내시는가 하고 그 말을 들어보니 저도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형님이 저 먹으라고 가져다 준 도시락 있잖아요. 그런 종류의 플라스틱 용기에는 폴리카보네이트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전자레인지에 가열하면 비스페놀 A라는 성분이 용출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섭취할 때 임신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게 아니겠어요? 최악으로는 아이를 잃을 확률이 2배가 높아진다고 하시는데 정말 온몸에 소름이 끼쳤어요. 더군다나 저는 그걸 맛있다, 감사하다면서 저딴 걸 매일 먹고 있었다니. 심지어 형님이 저한테 손수 가져다 준 거였잖아요. 그거 당장에 불러들여. 2년이가 아주 안 되겠네. 그래, 사람 바꿔 쓰는 거 아니고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하더니 내가 그 술 먹고 지랄 떨던 것이 왜 하루아침에 그렇게 얌전한 고양이 마냥 입 다물고 있는가 했다. 그거 아주 천하의 몹쓸 년이네. 어디서 말이야. 저 역시도 시어머니가 화를 내시는 것만큼 화를 내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렇게 화를 낼 수밖에 없었던 게 이해가 갔어요. 당연한 거였던 거니까요. 저 역시도 그 사실을 알고 정말 피가 거꾸로 치솟았고 그렇지만 이때만 해도 화를 꾹 눌렀어요. 정말 혹시나 해서 말이에요. 정말 혹시나 제가 형님을 오해하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만에 하나 형님이 몰랐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저희 시어머니는 당신 본인이 워낙에 환경에 관심이 많고 예민하니까 그게 무슨 성분이고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고 계셨던 거지. 환경운동에 관심 없는 일반 사람들은 솔직히 잘 모를 수 있는 일이잖아요.
플라스틱 용기에 그런 게 나오는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래서 처음엔 충고만 하고 좋게 이야기하고 끝내려고 했습니다. 형님이 몰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싶었던 것도 같네요. 그런데 타이밍 좋게 마침 그때 형님이 등장했지 뭐예요. 쫙쫙. 시어머니는 형님이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연속으로 2번이나 형님의 뺨을 거칠게 갈겨버리셨어요. 워낙에 빠르게 순식간에 일어난 일인지라 뭘 어떻게 말릴 새도 없었죠. 형님은 자다가 물벼락 맞은 사람처럼 당황해하며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벌겋게 부어오른 자기 뺨을 부여잡고 형님은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정말? 왜 이래? 왜 이래? 너야말로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어? 어디서 할 짓이 없어가지고 말이야. 네 동서고 네 조카 될 아이야. 그런데 네가 어떻게 이래? 시어머니는 형님이 입을 열어 질문을 하기가 무섭게 곧바로 형님 머리채를 바로 휘어잡고는 중내 산에 난리를 피우셨어요. 제가 임신한 몸으로 그걸 어떻게 말리겠어요? 정말 제가 말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저는 결국은 그 둘이 싸우는 거 감당 못해서 바로 경찰을 불렀네요. 도저히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싸움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왜 이러시냐 놓으시라 하던 형님도 자기가 억울한 게 터진 건지 똑같이 시어머니 머리채 잡고서 내가 오죽했으면 이랬겠냐 이러면서 악을 썼거든요. 그런데 나중 가서 경찰이 오고 저는 그때 제 형님이라는 그 쌍년한테 도시락을 그대로 던져버렸습니다. 제가 왜 그랬냐고요? 왜 네 동서한테 이런 꼴 당하니까 억울하냐? 뭘 그렇게 빤히 쳐다봐? 네가 뭘 잘했다고? 아이고 하다하다 별 개짓거리를 하고 앉아있네. 그 종이 상자 그거 들킬까 봐 네 동서 보고 가게 근처도 못 오게 한 거야? 너 도대체가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어? 뭘요? 내가 오죽했으면 이랬겠냐고요. 당신네 집안 식구들 저기 집에 하나 나타나고 나서 나를 아주 개무시했잖아. 아니야? 야, 네 년도 똑같아. 늙은 여우 같은 년. 착한 척 이해하는 척하면서 뭐? 형님 거리면서 내 뒤에서 애 낳았고 너는 배신자야. 제가 그년 얼굴에 도시락을 던진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 누구라도 그년한테 도시락을 내던졌을 거예요. 형님네 도시락 가게 포장 용기는 원래 플라스틱이 아니라 종이 상자였더군요. 환경운동가인 시어머니가 최근에 플라스틱 쓰지 말라고 해서 전면 교체한 것이었어요. 폴리카보네이트가 안 들어간 플라스틱 용기도 있긴 한데 시어머니는 플라스틱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이참에 종이 상자로 싹 바꾸자고 한 것이었죠. 저희 시부모님이 분점을 내준 가게가 형님이 하는 가게였잖아요. 본점인 저희 시부모님 가게에서도 종이 상자를 쓰는데 분점인 형님네만 플라스틱이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당연히 시어머니는 형님한테 가서도 플라스틱 쓰지 말라고 임산부한테도 안 좋다면서 저한테도 설명했던 비스페놀 A, 폴리카보네이트 같은 성분들 이야기를 꽤 여러 번 강조했다더라고요. 그러니 절대 모를 리가 없는 거였죠. 그 망할년이 제 것만 플라스틱에 옮겨 담은 것이었습니다. 누가 들어도 저건 고의라는 게 명확한 거였잖아요. 그러니 제가 그 도시락을 그냥 면상에 던져버릴 수밖에 없던 것이었죠. 참 정성이다 정성이야. 네가 왜 임신이 안 된 건지 이제 알겠다. 그렇게 심보를 못 되겠으니까 안 되는 거 아니야?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 어떡해. 저 웬만하면 뱃속에 아이가 있어도 화도 잘 안 내고 했었는데 전날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 사건으로 경찰서까지 갔다가 나왔습니다. 형님이라는 여자 한 명이 벌인 일 때문에 온 식구가 경찰서 앞에 다 모이게 된 것이었어요. 그 그림이란 아주 장관 그 자체였죠. 거기서도 형님은 머리가 산발인 상태로 자기도 억울해서 그랬다며 질질 짜는데 아주버님도 자기 와이프가 그러는 모습에 감정이 복잡한 것 같더라고요. 실망스럽고 안쓰럽기도 하고 뭐 그랬겠죠. 저도 힘들었다고요. 왜 우리 식구들 중에서는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고 왜 아무도 나는 위로를 안 해주냐고요. 그깟 애 새끼 나는 게 뭐라고. 저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너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니? 우리가 언제 너를 이해를 안 했고 언제 너를 위로 안 했어.
그러면 너 가게 차려준 건 뭔데? 나랑 네 시아버지가 너 따로 불러서 미안하다 이야기하고 네 동서 불러서 너랑 같이 있는 자리에서 너한테 미안했다 또 이야기하고 잘 지내보자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 안 했어? 그런데도 도대체가 뭐를 우리가 어쨌다는 거야? 그래, 100번 이해한다 치자. 그럼 네가 한 짓은 이해가 되고 어떻게 그런 위험천만한 일을 벌여? 시어머니는 자기 억울하다고 엉엉 울면서 왜 자기 이해 안 해주냐는 형님을 향해서 버럭 고통을 주셨어요. 사실 시어머니도 형님이 저를 질투하는 걸 은연중에 알고는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화가 나셨다고 하더라고요. 너 어디 이야기를 해봐. 내가 말한 게 틀린 게 있는가 이야기해보라고. 내가 한 말이 틀린 게 있어? 그래서 내가 너한테 따로 불러서 부담 줘서 미안했다 사과까지 했고 너 우울하게 집에 틀어박혀 있는 거 그거 내 탓인 것 같아서 안쓰러워서 나랑 네 시아버지가 가게까지 내주고 우리가 안 그랬어? 너 그런데 네가 어떻게 이러냐? 어?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시부모님이 형님을 따로 불러서 연신 사과하고 형님을 위로해 주셨던 그 대화 말이에요. 실제로 시부모님도 형님이 마음고생하는 거 알았으니 이제는 마음 놓고 동서도 그만 미워하고 너도 네 삶에 집중해서 살아라 라고 하시면서 이래저래 많이 지원을 해주셨더라고요. 형님이 도시락 가게 하면서 피부 망가지는 것 같다고 해서 기분이다 피부숍 회원권도 끊어주셨고 말이죠.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 형님이라는 년이 자기가 임신이 안 돼서 힘들다는 걸 무기로 온 집안 식구들한테 돈을 뜯었더라고요. 제가 그게 딱 정리가 되니까 혈압이 또 오르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제가 알고 있던 비밀을 터트려 버렸습니다. 이거 아주 어마어마한 쌍년이네. 왜 내가 너보다 2살이 많은데 너한테 이 정도 말도 못하니? 하다 네가 내 뱃속에 있는 내 새끼 위험하게 만들 뻔했는데 내가 이 정도도 못해? 이거 아주 사기꾼이에요. 온 식구들 상대로 돈을 다 뜯어냈다고요. 어머, 무슨 소리를 하는 건데 지금? 내가 무슨 사기를 쳤다는 거야? 사실은 말이죠. 형님이 아주버님 모르게 다단계 사업을 했었거든요. 화장품 사업인데 그게 결국은 자기 밑으로 사람을 달아야 실적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님이 친구가 뭐 있냐고요. 자기가 다 사재기 한 것이었어요. 다단계로 돈을 벌어보겠다고 해놓고는 자기 밑에 사람을 달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사재기를 해서 셀프 업그레이드를 한 거죠. 도대체가 그게 무슨 멍청한 짓이냐고요. 그러다가 그거 카드값 못 메꿔서 허덕이는 거 제가 돈을 빌려줬었습니다. 솔직히 돈 빌려주고 나서 받을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못 받을 돈이다 생각하고 제가 빌려줄 수 있는 한 돈을 빌려주자는 게 제 철칙이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비밀을 터뜨리는데 저희 남편도 말을 하네요. 세상에. 알고 보니 형님이라는 게 저희 남편한테도 저한테 말했던 거랑 똑같이 지가 다단계 하다가 돈 날렸다. 형이 알면 자기 이혼당한다 하면서 돈을 빌렸던 것이었어요. 당신 정말 미쳤구나. 도대체 나 몰래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당신 도대체가 왜 그러는 건데? 여보, 내가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나도 힘들었다고. 아주버님 눈 돌죠. 미쳤냐? 하다 나 다단계를 하냐 하면서 화를 내고 그러다 못해 저한테 형님이 한 짓까지 같이 엮어서는 아주버님이 그 경찰서 앞에서 이혼을 하자고 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형님은 거기서 또 비밀이 있었네요. 양파 같은 거죠. 아주 까도 끝이 없이 나오더라고요. 여보, 아니야. 나 다단계 한 거 아니야. 내가 왜 다단계를 해? 아니야. 그게 사실은 나 가슴 수술했어. 가슴 수술하면서 조금씩 시술도 하고 당신이 내가 아이 못 낳으니까 나한테 애정 떨어진 것 같아서 그래서 다단계에서 빚졌다고 속이고 동서한테도 빌리고 서방님한테도 빌렸던 거야. 그런데 당신은 여전히 나한테 관심도 없고 각방까지 쓰니까 내가 야금야금 조금씩 고친지도 모르더라. 당신이 그 정도로 나한테 관심이 없었던 거라고 알아? 당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그걸 지금 나한테 핑계라고 하는 거냐고. 도대체가 당신 왜 이렇게 된 거냐? 어? 철이 없어도 저렇게 없을까요? 저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핑계예요. 그래도 착한 우리 아주버님은 결국은 뭐 이혼까지는 안 갔지만 저랑 남편한테 형님이 돈 갚기로 약속하고 무슨 각서까지 쓰고
시부모님은 너같이 개념 나간 애한테 가게 체인 못 준다 하고서 가게 폐점시켜버리셨어요. 그 뒤로 아주버님은 이혼까진 가지 않았지만 형님한테 경제권 뺏어와서 형님한테 용돈으로 생활비 주고 말이죠. 형님은 뭐 그때부터 완전 죄인 돼서 우리 애들 돌잔치며 어떤 가족 행사도 못 왔네요. 시부모님이 얼씬도 말라 했거든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조선시대 때 있던 형벌인데 산 사람을 죽은 사람 취급하는 벌이 있었거든요. 말도 안 걸고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하는. 형님이 딱 그 꼴이 나서 완전 투명인간 되었다니까요. 동서 이거 왜 반송시켰어? 내가 애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사서 보낸 건데. 아이 그러지 말고 좀 받아주라. 나 정말 마음 많이 쓰여서 그래. 동서가 이 선물도 안 받아주면 나 정말 죄책감 때문에 못 살 것 같아서 그래. 그럼 잘 됐네. 그리고 너 나한테 왜 반말이니? 네가 나한테 반말할 수 있었던 건 내가 너를 그나마 인간으로 보고 형님으로 봤을 때지. 네 마음 무거운 거? 그건 당연한 거야. 평생 그렇게 죄스럽게 마음 갖고 살아. 적어도 네가 한 짓이 있는데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어? 형님이라는 건 저한테 연신 미안하다, 사과 연락하고 저희 애들 주라고 장난감 사서 보내는데 저는 그거 절대 안 받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 미친 여자가 그 장난감에 또 무슨 짓을 했을 줄 알고 제가 그걸 받겠어요. 포장도 안 뜯고 아예 건드리지도 않고 다 돌려보내고 욕까지 해버렸습니다. 다시는 내 애들한테 얼씬거리지 말라고 말을 하고서 말이죠. 그러다 엊그제 들은 건데 견디다 못한 형님이 자기 이혼하겠다고 했다더라고요. 결국은 뭐 자기가 지은 죄 자기가 나가 떨어지게 된 거 아니겠어요? 아마 저랑 저희 남편이 짐작하기로는 이혼하겠다고 하는 것도 형님이 쇼하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솔직히 뭐 이혼해서 형님한테 남는 게 하나 없거든요. 일찍 결혼해서 직장도 한번 가진 적 없었고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뭘 믿고 이혼을 하겠어요. 형님 친정에서도 사고뭉치로 찍혀서 일절 지원도 안 해주는 상황이고 말이죠. 아마 형님이 혼자 쇼하는 거라고 온 시댁 식구가 짐작하고 있었어요. 아주버님은 이혼해도 아쉬울 거 없으니 이혼하겠다고 선언하셨고 말이죠. 그래도 그동안 같이 산 세월이 있으니 한 번은 참아주겠다고 한 거였는데 형님 쪽에서 먼저 이혼하겠다고 나온다면 아주버님도 싫을 이유 없지 않겠어요? 그리고 역시나 동서가 좀 도와주라. 응? 나 그 사람 없으면 못 살아. 내가 뭐라고 살겠어. 나는 그냥 홧김에 한 건데 동서가 좀 막아주면 안 될까? 저희 모두의 예상대로 형님은 저한테 연락해서 자기가 홧김에 이혼하겠다 한 건데 이혼당하게 생겼다면서 자기 남편 설득해주면 안 되겠냐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말했네요. 끝까지 참 염치도 없고 반성도 없으셔라. 여봐요. 이제 곧 있으면 남남 될 테니까 나도 남처럼 얘기하고 충고 한마디 할게요. 나한테 이렇게 얘기할 시간에 당신이 뱉은 말에 책임이나 져요. 어른이면 그래야 한다고요. 철없이 남의 행복을 짓밟으려고 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것도 모자라 돈 뜯어내서 사치 부리고 수술하는 데 쓰는 인간이 어디 염치도 없이 사람 얼굴하고 나를 찾아와. 너 두 번 다시 찾아오면 내가 스토커로 콱 신고해버릴 테니까 까부지 말고 꺼져. 제가 생각해도 저 말을 참 잘한 것 같아요. 마치 래퍼가 된 것처럼 속에 있는 말을 와다다 뱉어냈다니까요. 여러분도 어떠세요? 속 시원하셨나요? 아마 저는 조만간 아주버님과 이혼하는 그 여자의 모습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을 보면서 사람 마음 잘 써야 하는구나 싶네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제 이야기에 깊이 빠져드신 거겠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저는 이만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부디 저와 같은 일은 없고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